제5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평화의 사도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지난 약 70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뤄내기 위해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절대 우린 또한 반대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런 메시지들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 Korean War Memorial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Boundary Road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버나비의 센트럴 파크 안에 이 평화의 사도가 있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역에서 내리셔서 5분, 10분 정도 걸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2일,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기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 서울 방문은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사악한 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지금 청와대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이처럼 불러들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은 또 김정은도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서울을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목적 외에 더 큰 목적은 종전선언을 연내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전선언을 미국이 지금 원치 않기 때문에 연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들은 데드라인을 연말까지 정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서울 방문해라.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물론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팍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물론 한 3개월 전에 기사이지만 그때 한참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아주 분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들이 또 논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종전선언에 서명하기로 김정은에게 약속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회담을 마치고 곧 정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알렉스 기자는 이 국방 안보 전문 기자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이 종전선언 서명에 앞서 핵무기
해체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네, 이 앞에는 트럼프가 회담을 마치면 6.12 싱가포르 회담이죠. 마치면 곧 정전선언에 사인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 바뀌어서 북한이 종전선언 서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핵무기부터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을 현재의 교착 상태로 이끌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인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선언을 약속하고 골대를 옮겨서 그것을 조건부인 것처럼 만들면 미국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북한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관계자를 말합니다. 전쟁의 다른 당사자들, 주로 남한이 평화선언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번 가을에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네, 뭐 남한의 저와 같은 많은 보수파가 평화선언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권이 가는 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참 이 정권을 정말 누가 맡느냐 또 누구에게 맡기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가을에 평화선언에 선언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그 주사파는 빨갱이죠. 네, 주사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청와대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을 마감 일자로 정했다. 애틀랜틱 잡지에 의하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평양에 잠재적으로 4가지 요점을 담은 평화선언 계획을 제시했다. 네, 문재인 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또 평양에도 평화선언 계획 4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튼이나 국방장관 제임스 매리스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선언에, 즉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에 서명하는 것에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아직 서명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하는 그 2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우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데 진지한지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 사인해 주기 전에 그것 때문에 사인하는데 실제로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할 것인가 분명히 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종전선언에 서명을 한 후에, 그 다음이 이 문제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28,500명의 미군을 철수하는 일을 밀어붙일 수 있다. 네, 이걸 존 볼튼이나 또 국방장관 제임스 매리스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충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지 모른다.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정보가 계속 흘러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런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견해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그 여러 논평가, 특별히 여기 테츠오 코타니, 메이카이 대학 부교수, 일본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분이 The Diplomat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지난 8월 15일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글인데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2018년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판문점 선언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가기 위한 그 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검토는 필연적이다. 네, 이건 뭐 중론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외교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정당화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 얘기하면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정인이. 한국 정부는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문정인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빨리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문재인이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나 세계나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뭐 평화협정 맺어도 뭐 그래도 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되며 이런 얘기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의 이념적인 지향으로 볼 때 그 친공산주의 그 성향으로 볼 때 미군 철수하는 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인용합니다. 문정인의 주장은 남한의 좌파들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네, 여기 바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문정인, 문재인, 뭐 남한의 좌빨들 북한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비위 맞추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도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뭐 여기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게다가 트럼프 네 사람이 지금 다 주한미군 철수를 오케이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트럼프는 분명히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해 주는 것. 또 평택 기지로 미군이 이전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가 미군이 한국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관리들에게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용 분담 협약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사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나쁜 투자로 보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정직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가장 잘 아는 대로 내가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대선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이 말을 하곤 했다. 나는 병사들을 밖으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병사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의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믿어서 심지어 맹신 정도까지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한국의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그럴 처지는 아닙니다. 본국 대통령이 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진전과는 완전히 별도로, 그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평화협정 및 미국 우선 정책, America First, 이 정책과 더불어 그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1950년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을 미국 방위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와 동일한 일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일이면) 한국은 지금 이제 2일이 됐으니까, 네. 12월 1일 날 조선일보에 난 그 기사 제목입니다. 한미 정상, 김정은 답방, 한반도 평화 동력 될 것.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문재인의 계획을 전적으로 오케이, 100% 찬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잘못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여기 김정은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거기에 이제 노력에 모멘텀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의했다. 이렇게만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저 아리랑 뉴스에 영어로 하는 방송,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Kim's planned reciprocal visit to Seoul may create new momentum in efforts to denuclearize Pyongyang and establish peace in the regio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김정은의 계획된 서울 답방은 평양을 비핵화하려는 노력과, 이게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싹 뺐습니다. 평화만 얘기했어요. 윤영찬 대변인인가? 이 사람이 영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평화를 평화만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청와대의 거짓 선동의 또 하나의 이해입니다. 괴벨스 정권과 괴벨스
와 같은 그런 대변인들, 청와대 대변인들, 나치 정권 같은 이 청와대. 자,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보면 그 지역의 평화를 수립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탄력을 창출할지 모른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김정은이 오게 되면 혹시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걸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되면 평화를 수립하는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한국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영찬 그 대변인이 이제 한국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평화 요 얘기만 했습니다. 평양을 비핵화하려는 노력 이런 얘기하면 북한이 싫어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앞에 바짝 엎드린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누구의 지금 그 공무원들입니까? 누구의 공복들입니까? 참 기분 나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불쾌합니다. 계속 제가 번역을 한 걸 보여드립니다.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과정에 또 다른 촉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정은의 연말 방문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기회였다. 이게 외국 기자들 앞에서 윤영찬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비핵화 과정을 우리 한국에 와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청와대는 11월 30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 정상회담도 이와 별개로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미국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여파로 이제 그 김정은 서울 방문 이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그걸 늦추게 되니까 이제 급하긴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 동의도 김정은 방문하는 거 동의도 받았으니까 미국 정상회담과 별개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 김정은 초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청와대 발언은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네.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결정만 하면 옵니다. 김정은이 뭐 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반대하는 일들이 그 북한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네, 가면 환영을 받겠느냐, 네. 북한에 15만 명이나 모아놓고 그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그렇게 최면 상태, 아주 완전히 자기들이 세뇌한 그 상태에서 했던 그런 그 환영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런 환영을 못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갔다가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 오고 못 오게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 방문하는 것은 거짓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쇼입니다. 아주 사악한 쇼입니다. 계략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우리는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 서울에 계신 그리고 한국에 계신 애국자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 주셔서 이 김정은의 방문이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권고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땅이 지금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이 땅을 온전히 고쳐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일에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후원을 희생적으로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는 저의 동영상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 그 아래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일에 오후 2시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또 온 세계의 우리 한인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